블루투스 마이크 간섭 확인.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채널 모아지입니다. 오늘은 16년째 무사고 운전, 제 운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년 전이란 이야기는 16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차가 정체가 시작됐는데, 내가 이제 딴짓하다가 멈춰있는 차 뒤를 그냥 때려 박은 거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어쨌든 대인사고 일가족 4명이 포함된 그때 생각을 했죠. 이제 운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전거리 유지입니다. 이 앞차와의 거리를 벌리는 거죠. 보면은 앞차들이 계속 끼어들거든요.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근데 뭐 고속도로에서야 100m 이상도 벌리고 하고 하지만, 이제 시내에서는 최소한 뭐 한 30-40m, 그리고 뭐 속도에 따라서 내가 멈출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 계속 벌리곤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대 끼어들면은 이제 여러 대 끼어들면은 기분이 뭔가 안 좋아질 확률이 생기거든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 앞으로 끼어들죠.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만 기억하라. 앞차 때문에 제가 그 앞에 있는 차와 줄어든 거리가 지금 불과채 한 7-8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이제 화를 낸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저 차 지금 보면 앞차를 붙어가요. 상당히 위험한 버릇이죠. 앞으로 끼어들고 뒷차를 쫓아갑니다. 지금 앞차와 거리가 채 10m도 안 돼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옆 앞에 있는 K5 구형인데 그 앞에 있는 윈스톰과 채 거리가 10m도 되지 않습니다. 저러고 운전하고 다녀요, 사람들은. 이제 앞차 1차로에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정숙주행했다, 뭐 기분 나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 정체 구간이라서 전부 다 어느 정도 느리게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좌회전 빠지네요. 아무튼 위험한 운전이 저 사람은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보통은 내가 사고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죠. 첫 번째, 안전거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거리 유지합니다. 한 대가 끼어들든 두 대가 끼어들든 세 대가 끼어들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원칙에 의하면 길어야 3초거든요. 내가 그 차 때문에 100m 뒤로 밀렸다고 한들 시속 100km 기준으로 했을 때 3초면 3초 이내로 해결되는 그런 거리죠. 하나 둘 셋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옆차, 내 오른쪽에 있는 차 혹은 왼쪽에 있는 차가 언제든지 깜빡이 없이 나에게 돌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제2경인 고속도로는 안 그러는데, 제가 외곽순환 타고 출퇴근할 때는 이게 차로가 훨씬 넓거든요. 제2경인보다 외곽순환이.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음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깜빡이 없이 저에게 돌진하는 거죠. 뒤에서 오든 아니면은 또 제 옆에서 그러든. 그래서 언제든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눈길에 빗길에 과속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음주운전. 뭐 하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크게 하면 안 되고 하면은 이제 벌금 맞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는 손실이 사고가 났든 나지 않았든, 저는 이제 사고를 한번 내봤잖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음주운전? 굳이 예를 들면 차를 놓고 가고 다음날 택시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의 그런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굳이 단속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잖아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회생활에서도 좀 멀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무용담처럼 음주운전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범죄조차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얼만큼 책임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지는 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몇 놈이 뭐 면허 취소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보면 오래 알고 지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깜빡이를 저는 꽤 잘 넣습니다. 뭐 19살 20살 때 면허를 딴 게 아니라서 비교적 약간 운전을 꼰대처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내 돈으로 내 차를, 내 기름을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운전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나이가 사실 10대에 가까울수록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게 뇌의 상태 자체가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속도에 대해서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환경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손해가 특별한 노력 없이 모두 다 관장할 정도로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손해가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행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거나, 최소한 20대 중후반까지는 진짜 아예 운전대도 못 잡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본인이 꼭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의뢰 고등학교 졸업하면 면허 따야지 해서 운전대를 혹시라도 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터널 아니라서 지금 실선이라서 차선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서해안에서 이어지는 서부간선 아침마다 차 밀려있는 거 보면 오전에 이리로 출근하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여기가 안양 새물공원 근처거든요. 여기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좌측으로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판피린 공장이 보입니다. 판피린 하세요. 이 새물공원 근처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